오빠, 방 정리하다가 나온 거야. 가면서 버려. 신우이 미경이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이었지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11월 초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지요. 저는 윤서진 39살입니다. 시댁은 서울 강남의 빌라 3층이었습니다. 작은 집은 아니었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최민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박정임도 옆에 계셨지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자료 항목에는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 항목도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모은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몫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가리켰고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러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15년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겨 들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지요. 오빠 방 정리하다 나온 거야. 가면서 버려. 저한테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뭐가 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이미 이 집에서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1층까지 내려와서 밖으로 나왔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걷기만 했지요. 30분쯤 걸었을 때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앉아서 쉬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상자를 옆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각자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갈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버스도 왔지만 그것도 보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수진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정류장이냐고 묻기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수진은 거기 그대로 있으라며 지금 간다고 말하더군요. 3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더니 말없이 차 뒷문을 열었지요. 저는 가방과 상자를 들고 탔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지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고 저는 앉았습니다. 가방과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수진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아주 따뜻한 차였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라면을 끓였고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은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그런 게 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후 수진이 이불을 깔아주며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고 수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현관을 나서던 순간, 상자를 받아들던 순간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15년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위자료도 없었고 재산 분할도 없었지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옆에 놓인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미경이 건넨 상자였지요. 쓰레기라며 버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만 보였지요. 평범한 종이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고요. 내일 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수진이 저를 보더니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며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려놓았던 자리 그대로였지요. 저는 상자를 봤습니다. 이따 버려야지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쓰레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왜 신우이가 저한테 이걸 줬을까요? 그냥 버리면 될 텐데요. 왜 굳이 저한테 건넸을까요? 오빠 방 정리하다 나왔다고 했지만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저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 같았지요. 쓰레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정갈했지요. 상자 모서리도 깨끗했고 테이프도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버릴 거라면 왜 이렇게 정갈하게 포장했을까요?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집을 구해야 했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냥 이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밥 먹었냐고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같이 먹자며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수진이 저보고 집 구할 때까지 당분간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 위에 상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열지 않은 채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근데 저 상자는 뭐야? 저는 대답했어요. 신우이가 가면서 버리라고 준 거야, 쓰레기래. 수진이 상자를 봤습니다. 쓰레기 같지는 않은데 하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열어봤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지요.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상자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상자를 앞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프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쓰레기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했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만졌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다시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테이프가 벗겨지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았어요. 4~5장 정도였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걸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펼쳐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남편란에는 최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란을 봤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진이 아니었어요. 이수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왜 제 남편과 다른 여자의 혼인신고서가 여기 있는 걸까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2달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민호는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주문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최민호, 이수아. 2달 전 날짜, 그리고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위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장은 진짜 같았습니다. 민호가 쓰는 도장이 맞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어요.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어요. 신혼집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최민호와 이수아였어요. 예식장 예약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날짜는 1달 후였어요.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습니다. 혼수 목록도 있었어요.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쭉 펼쳐놓고 봤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민호는 이미 다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요. 집도 구했고 예식장도 예약했고 혼수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위자료도 없이 재산 분할도 없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저를 속이고 쫓아낼 수 있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모욕감이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수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민호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언제부터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알고 있을까요? 민호가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자기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요. 아마 모를 겁니다. 혼인신고서 날짜를 보면 저와 이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여자가 알고 있었다면 주문을 알고도 동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예약 날짜를 보면 이 여자는 민호가 초혼인 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쓰레기라고 하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도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저지른 일을 폭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경은 제가 이 상자를 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버리라고 했지만 제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죠? 주문했다고 따져야 할까요? 그럼 민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변명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냥 부인할까요?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각자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제는 이혼으로 무너졌고 오늘은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주문은 범죄였습니다. 신고하면 민호는 처벌받을 거였어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이미 이혼했고 저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민호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인신고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수아, 이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 여자는 피해자일 수도 있었어요. 민호가 초혼인 줄 알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고요.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뭐가 들어 있었냐고 물었어요. 혼인신고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주문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힘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민호와 이수아, 한 달 후 결혼식,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둘의 결혼식에 가기로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요. 이수아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 달 후가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은 친정 어머니께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어요. 동네 카페였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상자 속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혼인신고서, 부동산 계약서, 예식장 예약서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날짜, 이름, 장소를 외울 정도로 봤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장소는 강남의 그랜드 웨딩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이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9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가방에 혼인신고서 원본을 넣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 40분쯤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려 웨딩홀까지 걸었어요. 10분 거리였습니다. 웨딩홀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결혼식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최민호 이수와 결혼식.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축하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봤어요. 민호 쪽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민호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도 보였어요. 박정임, 화려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신우이 미경도 보였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1시 30분이 됐습니다. 식전 행사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일 뒤에서 따라 들어갔어요. 예식장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통로 양옆으로 꽃이 가득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갔어요. 좋기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식전 음악이었어요. 2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식을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신랑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단상 앞까지 걸어가서 섰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사람과 15년을 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아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마른 체형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아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니, 확신했어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민호가 전에 결혼했었다는 것도, 한 달 전에 이혼했다는 것도, 혼인신고를 중복으로 했다는 것도요. 이수아가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수아의 손을 최민호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주례가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섰어요.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랑, 신뢰,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성혼선언이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통로로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최민호와 이수아도 저를 봤어요. 최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단상 앞까지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면서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분, 저랑 아직 혼인관계예요.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아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민호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를 다시 봤어요. 혼인신고서를 건넸습니다. 이수아가 서류를 받았어요. 펼쳐서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남자는 한 달 전에 저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2달 전에 이수아 씨랑 했더군요. 이건 주문입니다.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혼인신고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수아를 봤어요. 진짜입니다. 날짜 확인해 보세요. 이수아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이수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수아야, 이건 오해야. 이수아가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요? 혼인신고서가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도 있어요. 한 달 전 날짜로요. 서류를 이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수아가 받아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박정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이수아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아가 우는 소리, 최민호가 변명하는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신우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잘했어, 언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한 짓 나도 용서 못해. 그래서 상자 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5년이 정말 끝났습니다. 깔끔하게요.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수아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처럼 속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제 선택은 이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결혼을 진행할지 중단할지는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카페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수아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수아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이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카운터 앞에 섰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이수아가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아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이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식 취소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이수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 씨랑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싸웠죠. 이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혼인신고서는 진짜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확인했어요. 이수아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1년 동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도 몰랐어요.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민호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당신이 집착하는 거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살았어요. 이혼한 건 한 달 전이고요. 이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다 확인했어요. 혼인신고 날짜, 이혼 날짜, 전부요.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결혼식 취소 확인서예요. 예식장이랑 합의했어요. 위약금 물고요. 이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고맙다고 말하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혼인 줄도 모르고 바로 한 달 전에 이혼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물었어요. 15년 사셨다고 했죠? 네. 어땠어요? 민호 씨랑 사는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땠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좋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민호는 점점 집안 말만 듣게 됐죠. 시어머니 말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위자료도요. 15년 동안 모은 게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미안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이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 씨한테 따졌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당신이랑은 이미 끝났다고, 저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이수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15년 산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사람을요. 맞아요. 믿으면 안 돼요.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졌어요. 완전히요. 잘하셨어요. 이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살아요. 평범하게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요. 이수아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고마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야겠어요. 긴 시간 빼앗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이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잘 사세요. 당신도요. 이수아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이수아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천천히 걸어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정리를 했어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수아는 괜찮을까요? 이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지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취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아는 강한 사람 같았어요. 진실을 알고도 민호를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15년을 끌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남편 최민우였습니다. 서진아, 연락 좀 하자. 얘기할 게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민호한테서 연락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이수아를 만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도 진실을 알게 됐고 민호를 떠났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민호는 두 여자를 모두 잃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카페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더 이상 드라마 같은 일은 없었으면 했어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 일에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차단했으니 당연했지요. 시댁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카운터로 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미경이 자리에 앉았고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미경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빠 요즘 힘들어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씨랑도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소문났대요. 그렇군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저를 봤어요. 언니 미안해요. 뭐가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알고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상자는 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강하다. 진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경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요, 언니. 당신도요. 미경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민호대로, 이수아는 이수아대로, 미경은 미경대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은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사장님도 저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어요. 원룸도 익숙해졌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민호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15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지만 그게 다였어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수아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머리도 짧게 잘랐어요.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수아가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카페라테 주세요. 카페라테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아가 자리에 앉았고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앉아도 돼요? 물론이죠.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이수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먼저 말했어요. 6개월 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수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결혼식 취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는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수아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서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잘 됐네요. 일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인데 분위기가 좋아요. 좋은 일이네요. 이수아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조용하고요. 그래서 좋아요. 이수아가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저 사실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요? 네. 이사 가거든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선물이요. 감사의 표시로요. 저는 상자를 받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려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수아가 상자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심플했지만 예뻤습니다. 예쁘네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걸이를 꺼내서 봤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별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대요.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수아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요. 잘 다녀오세요. 아니, 잘 지내세요. 당신도요. 이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이수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이수아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다시 봤습니다. 별 모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신우이가 상자를 건네던 날, 상자를 열었던 날, 결혼식장에 갔던 날, 진실을 말했던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지나왔고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고 미래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윤서진이었어요. 39세 여자, 카페 직원, 작은 원룸에 사는 사람. 그게 좋았습니다. 내일도 카페에 출근할 거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할 거였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15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함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였습니다. 카페에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제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엽서였어요. 이수아였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일 시작했어요.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저는 엽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아도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었어요. 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책상에 놓아둘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졌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민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진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잘 지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민호를 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책을 폈어요. 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손에 닿았어요. 새로운 시작. 저는 정말로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오늘을 살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우이가 건넨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분, 저랑 아직 혼인관계예요.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수아를 만났고 민호와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상자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속았을 테니까요. 진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완벽하진 않아도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함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